주술고전은 4년제 학교임에도 특유의 위험성 때문인지 현재 4학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술고전에서 가장 고학년임과 동시에 고참 주술사라고도 볼 수 있는 하카리 킨지. 상당히 이질적인 독특한 술식 구조와 더불어 그 고조 사토루가 인정한 포텐셜의 소유자임에도 보수파가 싫어하는 타입의 술식이라 상층부에게 저평가를 받고 정학까지 당했는데요. 과연 그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까요? 간디 채널의 주술의 전 이야기 하카리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 19세, 키 180cm 후반, 소속 도쿄 주술고전, 등급 1급, 술식 좌살박도. 하카리는 황갈색 피부와 근육질 체격에 이타도리와 나란히 섰을 때 머리가 반개 이상 차이날 정도의 신장을 지녔습니다. 얇은 눈썹과 콧수염이 있고 작은 눈에 자홍색의 동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흑색 머리에 드레드락을 했지만 현재는 보라색의 풍성한 머리를 뒤로 넘기고 있습니다. 주술고전 정학 당시엔 파이트클럽을 운영하는 막권업자다운 복장을 입었지만 3일 회유 참가 이후부턴 청바지에 부츠를 신고 주술고전 교복 재킷을 입습니다. 파이트클럽에서 같은 3학년인 호시 키라라와 친구관계 이상의 스킨십을 가지는 모습과 애정이 담긴 듯한 키라라의 표현이나 하카리가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 대놓고 불쾌한 티를 내는 것으로 보면 연인 관계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각자의 성 정체성이나 가치관 이전에 키라라의 생물학적 성별 자체는 남성입니다. 하카리가 다음 관람차는 반드시 여자랑 오겠다고 한 걸 보면 우선 하카리는 확실한 이성애자인 듯한데 여기서 더 자세하게 파고들기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매학교 교류회 편에서 살짝 언급된 이후 3열회유편 초입에서 주술사 간의 내기 시합을 총괄하는 파이트클럽을 운영하며 돈을 벌고 있음이 밝혀집니다. 시합은 각본 있음과 각본 없음으로 나뉘며 각본은 하카리가 직접 짠다고 합니다. 하카리는 협력을 부탁하기 위해 잠입한 이타도리와 판다의 시합을 보게 됩니다. 하카리는 이타도리의 패배를 점쳤으나 예상과 달리 이타도리의 승리로 끝나자 채술만으로 판다를 이긴 이타도리에게 흥미를 보이며 개인적인 대면을 위해 옥상으로 호출합니다. 하카리는 이타도리가 주술계의 첩자인지 떠보기 위해 자연스럽게 고조 사토루의 화제를 꺼냅니다. 하지만 이타도리가 고조를 모르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주술사가 고조를 모른다는 게 오히려 수상하다고 판단해 이타도리를 스파이로 간주하고 공격합니다. 메구미에게 설득된 키라라가 하카리를 말렸지만 하카리는 주술사가 주술사에게 부탁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경우뿐이라며 자신이 도울 만한 열을 보이라며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타도리가 하카리의 공격을 막거나 피하지 않고 몇 번이나 받아내면서 자신은 재령을 위한 도구인데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냐고 되묻자 하카리는 이타도리에게서 도구로서의 열을 느끼고 이타도리의 사정을 들어보기로 합니다. 고조의 봉인과 야가학장의 죽음을 알게 되자 3열회유의 평정에 협력해주는 대신 3열회유가 끝나면 자신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하카리의 목표는 주술규정의 개정이라고 하자 후시구로가 자신이 제닌가의 당주임을 밝히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3대 가문의 당주라는 든든한 뒷배를 얻게 된 하카리는 이전과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치근덕거렸지만 그날 마키가 제닌가를 멸문시킵니다. 작전회의를 마치고 도쿄 제2콜로니에 진입한 하카리는 정찰을 위해 관람차를 타게 됩니다. 관람차에서 샤를 베르나르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샤를이 자신은 이곳에서 싸울 이유가 없으니 투지를 불태울 만한 이유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자 하카리는 역겨운 오타쿠의 음침함이 옮을 것 같으니 네 만화 따위는 울며 부탁해도 안 읽을 거라며 욕해줍니다. 이후 태연하게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샤를의 공격을 피하며 여유 부리자 샤를이 술식으로 하카리의 행동을 예측하기 시작합니다. 하카리는 그래봤자 시야에서 보일 뿐이라며 사각에서 공격하는 식으로 샤르를 공략하다가 적당히 응징하면 또 생떼를 부릴 테니 철저하게 꺾어주겠다는 선언과 함께 영역을 전개합니다. 하카리는 녹색 코인을 던지며 리치를 선언하지만 아쉽게 실패하고 전투를 이어가면서 도박을 반복합니다. 하카리의 대박을 막기 위해 샤를이 달려들었지만 하카리는 압도적인 체술과 경험의 차이로 받아치며 확률이 높은 리치를 발동합니다.
샤를은 하카리의 옆구리에 관통상을 입히며 자신의 승리를 선언했는데 타이밍 맞게 리치가 성립해 대박을 터뜨린 하카리가 샤를의 펜까지 박살내면서 승리를 거머쥡니다. 하카리는 전투가 끝나자마자 다른 장소로 이동해 카시모에게 죽기 직전까지 몰린 판다를 구하러 뛰어듭니다. 하카리는 본인의 독특한 주력의 특성 덕에 카시모의 주력 특성을 거의 무시할 수 있었지만 카시모가 전하를 사출해 하카리의 왼팔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나 직전의 전투에서 터뜨린 대박으로 4분 11초 동안 무제한의 주력과 반전술식이 자동으로 발동하는 하카리는 잘린 팔을 순식간에 복구해 카운터를 먹입니다. 하지만 그 직후 대박의 지속시간이 끝나면서 흘러넘쳤던 주력도 함께 잠잠해지자 하카리는 곧바로 영역을 전개합니다. 이번엔 확률 변동 덕분에 바로 대박을 터뜨렸고 하카리는 다시 4분 11초 동안 불사신이 됩니다. 카시모는 하카리의 대박 지속시간을 무사히 흘려넘기면 된다는 승리 공식을 떠올렸지만 불사신을 죽이겠다는 도전정신이 불타오르면서 불사신이 된 하카리를 정면에서 돌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카시모는 하카리의 반전술식을 멈추기 위해 뇌를 노리고 하카리의 머리에 번개를 장렬시켰지만 하카리의 반전술식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카시모는 봉에 전하를 축적해뒀다가 하카리의 대박이 끝나는 타이밍에 맞춰 귀한 전격으로 되돌리고 사출하면서 하카리의 좌측 상반신을 날려버립니다. 하카리는 직전의 공격으로 치명상을 입어 죽기 직전의 상태로 어떻게든 영역을 전개합니다. 필요한 순간엔 반드시 대박을 뽑아낼 수 있는 강혼을 타고났음을 증명하듯 하카리는 곧바로 대박을 터뜨려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카리는 카시모의 주력이 전기의 특성을 가졌음에 주목하고 카시모를 바다에 빠뜨려 방전시키기 위해 영역 결계의 좌표를 바닷가로 이동시킵니다. 하카리의 예상대로 카시모의 주력이 물속에서 새어나오자 주력이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담그려고 합니다. 그런데 카시모가 해수의 전기 분해로 염소가스를 만들더니 하카리를 중독시키고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하카리의 반전술식은 무의식 중에도 발동할 뿐더러 독극물마저 순식간에 해독하면서 의식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대박의 지속시간이 5초밖에 남지 않자 하카리는 잠시 고민하다가 공격을 재개했고 카시모는 하카리가 영역을 전개하지 못하게끔 하카리의 한쪽 팔을 붙잡으며 그동안 억누르던 주력을 한 번에 해방해 폭발을 일으킵니다. 하카리는 폭발 직전에 카시모가 자신의 왼팔을 붙잡았을 때 의도를 파악하고 왼팔을 버린다는 속박과 다른 신체 부위를 지키기 위한 주력 배분으로 무사히 폭발로부터 빠져나옵니다. 직전의 폭발로 모든 주력을 소진한 카시모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죽이라 했지만 하카리는 100포인트가 필요해서 카시모를 죽이지 않았고 카시모가 술식 없이 주력의 특성과 조작만으로 싸웠으니 자신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이후 스쿠나와 겨뤄보고 싶다는 카시모의 말을 듣자 스쿠나 토벌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파악해 카시모가 스쿠나와 싸울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초기 목표였던 100포인트를 무사히 획득하고 강력한 동료까지 포섭한 하카리는 고조의 봉인이 풀린 뒤 카시모와 함께 주술고전 측에 합류합니다. 손상되었던 왼팔은 어느새 멀쩡해졌고 고조와 스쿠나의 전투를 관전하다가 고조의 패배가 확인되자 카시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뛰쳐나갑니다. 하카리는 상공에서 하강하는 우라오메를 영역으로 붙잡고 전투에 돌입합니다. 전투 직후 금세 대박을 터뜨렸는지 무지막지한 반전술식을 뽐내며 우라오메를 압도했고 주술고전의 주 전력임을 증명하듯 주술고전 측을 하찮게 보던 우라오메의 전력을 끌어냅니다. 하카리의 정확한 등급에 대해선 밝혀진 바 없으나 작중 묘사나 연출상 최소 1급 술사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조가 자신과 맞먹는 주술사가 될 것이라 기대하는 학생에 오코츠뿐 아니라 하카리까지 포함됐으며 자신의 신변에 이상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오코츠에게 1, 2학년을 부탁할 때 하카리는 괜찮을 것이라며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을 정도로 고조에게 실력이 검증된 술사 중 한 명입니다. 또한 주술고전뿐 아니라 세계관을 통틀어도 손에 꼽히는 강자인 오코츠가 저점과 고점의 편차가 좀 있지만 기세를 타면 자신보다도 강하다고 평가했다는 점에서 하카리의 포텐셜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작중 그 누구도 보여주지 않았던 영역의 좌표 이동이라는 신박한 전법 등 상당히 지능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카리의 술식은 좌살박도입니다. 술식 자체의 직접적인 살상 능력은 없을 뿐더러
무려 영역 전개가 일체화되어 있는 독특한 구조의 술식입니다. 영역이 전개되면서 필중 효과를 통해 술식의 규칙과 정보를 상대의 뇌에 직접 주입하는 식으로 정보의 계시라는 속박도 겸하고 있습니다. 좌살박도는 모에 파친코를 모티브로 239분의 1의 확률의 대박을 뽑아야 하는 도박성 영역입니다. 구슬, 예고 연출, 리치 등 여러 절차가 있긴 하지만 그냥 파친코를 무한으로 돌려서 대박을 뽑으면 막대한 부가 효과를 얻는 술식 정도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은 설정은 2나 4처럼 짝수 대박이 나오면 다음 영역 전개 시 시간 단축 효과가 부여되어 한 번의 리치를 30회 혹은 70회로 책정해 대박을 뽑기까지의 시간을 줄여주고 3이나 5처럼 홀수 대박이 나오면 다음 영역 전개 시 확률 변동이라는 효과가 부여되면서 거의 확정적으로 한 번만에 대박을 뽑게 됩니다. 하카리가 대박을 뽑으면 보너스가 주어지면서 영역이 종료됩니다. 대박의 효과는 4분 11초간 주어지며 이때의 하카리는 무한대의 주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자동 반전 술식이 무의식 중에도 상시 발동하는 불사신이 되는데 이 전자동 반전 술식의 재생 속도는 스쿠나와 고조마저 능가한다고 합니다. 모든 술사는 영역을 전개하면 술식의 과부하가 걸리면서 일정 시간 동안 술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지만 하카리의 술식은 대박의 지속시간 내에 회복되기 때문에 대박 종료 직후에 다시 영역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카리의 영역엔 직접적인 공격 효과가 없어서 고조와 마이토가 선보였던 0.2초 영역 전개보다도 더 빠른 구축 속도 덕분에 영역 간의 밀어내기 싸움에서도 절대적 우위를 점합니다. 히구루마도 하카리처럼 영역이 디폴트로 제공되는 술식이지만 법봉이나 사형 판결의 검 등 전투에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 수단이 있는데 하카리는 영역 내에서 대박이 뽑힐 때까지 순수 채술과 구슬, 셔터 같은 시간 벌이로 버텨야 하며 오직 주력으로 신체를 강화해서 싸우는 방식뿐이라 전투력 자체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행인 건 카시모의 주력이 전기의 성질을 갖는 것처럼 하카리의 주력은 까칠까칠한 특성이 있어 위력이 크고 작고를 따지기 이전에 마치 사포를 두른 배트로 맞는 것처럼 아프다고 합니다. 대박을 뽑기만 하면 반전술식이 무한으로 가동하면서 사실상 불사신이 되긴 하지만 고통이나 정신적 충격까지 없어지는 건 아님에도 신체 일부를 몇 번이고 손상당하는 걸 아랑곳하지 않는 터프한 정신력과 근성도 하카리의 강점입니다. 도박을 모티브로 개성있는 술식과 더불어 도파민에 절여진 듯한 독특한 캐릭터성까지 가미된 하카리. 주술고전 측의 간판급 강자까진 아니지만 일반적인 척도와는 다른 방향의 포텐셜을 기반으로 카시모, 우라우메 등 상위권의 강자들과 좋은 승부를 보여주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작중 하카리가 뽑은 수차례의 대박 중 슬롯머신에서 행운의 상징인 777이 뽑히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하카리가 777을 뽑게 된다면 추가적인 효과가 있을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